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민들은 저마다의 곳에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철도 분야에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준공과 국비 1,722억 원이 반영된 광주 송정에서 춘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자들의 주거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해는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인데요.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가운데 어느 곳이 먼저 해가 뜨는지 따져봤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시도민은 불의에 맞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앞장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새 정부와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형 화재와 붕괴 사고 같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MBC 뉴스에 기록된 2025년 한 해를 박수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을까? 2025년은 소설가 한강의 이 화두로 시작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내란에 맞서 광주의 5월이 광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다시 세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와 전남의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성장 동력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과 협력하여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무한 이전 합의는 광주와 전남의 20년 묵은 수건을 단숨에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6자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무안은 국토 서남권의 관문으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길은 장장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2,300여 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한편 공장 신설과 재투자를 서두르게 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도심 속 대형 공장의 안일한 안전관리에 이어지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철제 구조물 옥상층이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거짓말처럼 또 공사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아파트가 아닌 공공시설물, 그것도 광주를 대표한다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또 광주냐는 비난과 자조는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은 존재하는지, 원칙과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쓴소리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선 4번째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민간 기업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이번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잠시 후면 올해 첫 해가 떠오릅니다. 해돋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지역은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서 올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종일 추운 날씨와 함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3에서 8cm,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려 1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5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무려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심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이 4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용접 불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4명의 근로자가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실 시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붕괴된 철제 구조물 접합부에서 용접 불량을 비롯해 다수의 문제를 발견한 경찰은 감리와 설계, 시공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용접 불량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도 용접 불량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용접부 자체가 이제 불량하게 되면 100%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붕괴를 촉발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던 것이 이제 사고의 시발점이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허 공법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특허 공법에 따라 동발이인 지지대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방서에는 지지대를 일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발주처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인 광주시와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리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한편 경찰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원하청 임직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구청장 무대에 백댄서로 나선 북구 여성 공무원 12명에게 인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제 북구 국과장급 직원 12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이들이 출장을 내고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백댄서 참여를 논의하는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해조류 양식업계 위태로운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화가 된 수산재해를 대응할 국가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완도의 미역 집단 폐사로 인한 어가 손실 추정액은 수십억 원.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정밀조사에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기장 등 타 지역 평균 피해율은 30%. 그 2배에 이르는 이례적 피해가 있었지만 이상 현상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지연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스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서남의 하늘 입순 황백화는 고수온 피해와 달리 재해 대응 매뉴얼도 명확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역별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원인 조사의 핵심인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전반적 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역할은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종합해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실태 파악의 첫 단추인 피해 조사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기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상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로 간에 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 현재 정부에는 수산재해를 상시적으로 관찰할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립수가원 내에 수산재해 대응 TF라는 한시적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반년 뒤면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정규 연구 인력은 단 5명. 이들이 우리나라 전해역의 수산재해를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조 사업, 10조 사업에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없고. 또 다른 김 수출국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 해역에서 김을 양식하는 특성 탓에 이미 잦은 황백화 피해를 겪었습니다. 황백화를 일시적인 피해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와 대응을 준비해온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황백화 역시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피해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수온에 따른 수산재해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 2010년 무렵.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 속도에 맞춰 재해를 예단하고 사전에 준비할 국가 차원의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번 문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돼 어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가수산 경쟁력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언젠가 이런 현상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당해놓고 보니까 너무 빨리 이런 것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되려면 아파트만 빽빽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대형 호텔,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연향들 일대 총 48만 8천여 제곱미터 용지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1,200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업무 판매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사업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아파트만 들어선 주거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쇼핑몰, 체육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완성하는 게 과제입니다. 연향들에는 최대 20층까지 건축 가능한 호텔 용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변 순천만 국가정원 등 전남 농부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멋진 호텔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대형 이런 외국 행사, 국제 행사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순천시는 국내외 투자자와 접촉하면서 대형 호텔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기업들 사정이 있지만 여러 투자할 사람들과 많은 합의를 이루었고 잘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78%까지 이뤄진 상황. 갈수록 땅값이 오르면서 남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빠르게 사들이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정원과 도시의 조화가 목표인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예상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할 때는 신공항 사업의 속도를 내는 대구 경북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타결된 것과 다르게 대구 군공항 이전은 재원 조달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대구 군공항 역시 광주처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한 축인 민간공항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 7천억 원을 들여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7개 규모로 건설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문제는 군공항입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 등에 착수하기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2,79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기부대 양여 원칙 아래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재정 지원에 부대 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 조만간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 그리고 이자 그리고 거치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좀 재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탓에 민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재정 사업 전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재부 반대 기류에다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동의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한 자체 공영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서 대구시는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공항 재정과 신설 확대, 수조 원에 이르는 공공항 이전 예산이 필요한 광주시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런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광주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이거를 어떤 방향을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광주랑 대구랑 다 같이 요구하자. 군공항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민간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항 연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구 치수원 문제처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 등의 내년도 철도 공항 분야 인프라 확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철도 분야에선 국비 5,700억 원이 투입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준공과 국비 1,722억 원이 반영된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착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항 분야에선 예산 81억 원을 투입해 무안과 여수공항의 조류 탐지 레이더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강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내년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관련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은 최동단 포항 호미곶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겨울철에는 울산 간절곶이 호미곶보다 약 1분 먼저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곶은 동해안 해안선이 남으로 뻗다가 동쪽 끝으로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 지도의 꼬리 부분이어서 호미곶이라 불립니다. 한반도 최동단에 있으니 가장 먼저 해가 떠올라 일출 명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울산 간절곶이 새해 첫날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절곶이 해맞이 명소로 부각됐습니다.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간절곶은 포항 호미곶보다 1분, 강릉 정동진보다 5분 일찍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왜 가장 동쪽에 있는 호미곶보다 간절곶에서 해가 먼저 뜰까요? 연중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호미곶이, 겨울철에는 간절곶의 일출 시각이 더 빠릅니다. 간절곶은 호미곶보다 위도가 1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고 남쪽으로 치우쳐 뜨기 때문에 간절곶 일출이 호미곶보다 1분 정도 빠릅니다. 반면 춘분에는 태양이 정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반도 최동단 호미곶에서 해가 먼저 뜹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그 뜨는 위치가 그 남동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경도상으로는 포항 호미곶이 더 우측에 있지만은 남쪽 방향에 위치한 울산 간절곶이 좀 더 태양을 맞이하는 위치가 더 가까이 있어서 더 빨리 뜨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새해 첫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 울산 간절곶 7시 31분, 포항 호미곶에서 7시 32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호미곶과 울산 간절곶 두 곳 모두 해맞이 명소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상생의 손 조형물과 가장 큰 우체통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해맞이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강원도 광릉에는 가뭄 뒤 극심한 가을 장마가 오는 기후재난으로 수확기 벼의 수발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농업과 다르게 어업 분야에서는 모처럼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서 어획량이 20%가량 늘며 활기가 돌았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촬영한 강릉 오봉저수지.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곳은 오봉저수지의 밑바닥인데요. 원래 물이 있던 자리인데 자갈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한때 1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올해 10월 비가 온 건 모두 22일. 1년 전 같은 기간 엿새에 2.7배에 달합니다. 극심한 가뭄에서 극한 가을 장마로 상황이 갑자기 변한 겁니다. 때 아닌 장마에 수확기 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릉 지역 수바라 피해벼는 1,500여 톤, 올해 쌀 생산량 11,600여 톤과 비교하면 13%가량 차지하는 양입니다. 한 2, 3일이라도 사이사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뭐 쉬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밭작물도 그렇고 뭐 다 망가지고 올해는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반면 어촌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새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던 오징어 어획량이 반등한 겁니다.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오징어 어획량은 올해 2,600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 830여 톤의 3배입니다. 요새 오징어 나니까 살맛이 나죠. 주문지는 오징어가 많이 나야 돼. 그래야지 막 이렇게 활기도 생기고 돈도 돌고. 여기에다 청어는 5천여 톤이 잡혀 지난해 4천여 톤보다 1,000톤가량 더 잡혔고 생선 대구도 어획량이 11%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어획량은 34,700여 톤으로 지난해 28,900여 톤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업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많이 잡히는 어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 투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북 충주에서 한 금은방 주인이 금에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셔터 위로 주말에는 쉽니다는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1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26일. 배당금을 주기로 한 날 연락이 끊긴 겁니다. 주말 사이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에는 아침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빗발쳤습니다. 취재진이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 2명은 이달 초 해당 금은방 업주에게 각각 3,60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금 50돈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건넨 겁니다. 매주 10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는데 네 번째 수익금이 들어오는 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3일까지 받았는데 수익금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4회에는 날짜가 돼서 가보니까 가게 닫혀있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부모님 집이라 하는데 인기척도 없고 해가지고. 피해자들은 금은방 업주가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래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상적인 금은방은 현금을 받아 운용해서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금융투자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몇백 돈 이렇게 살려면 중앙에서도 사기 힘들어요. 이자 주겠다, 뭐 주겠다 거기에 홀려서 아마 사람들이 다 투자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절대 금방에다 그런 투자는 없죠. 피해는 인근 상인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상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씩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상인회가 만든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는 벌써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게 금액이 1,000만 원부터 지금 우리 상간에 최고 많은 사람은 9억 정도가 지금 손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충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취합하는 대로 금은방 업주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6년도 남도 학숙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제1남도학숙에서는 423명, 은평구에 있는 제2남도학숙에선 30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지난 31일 기준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에 있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특허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현장 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농업기술원에선 스마트 관수 등 특허 20건과 품종 9개, 상표 13건 등 모두 40여 건을 28개 업체에 이전했습니다. 모든 기술 이전에는 민간 특허 대비 3% 낮은 기술 사용료 기본료를 적용해 농산업체 기술 도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해온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2025년 지역 제한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1,178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진도군과 고흥군, 신안군 등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쯤이 우리 지역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각이어서요. 잠시 후면 환한 해가 우리 지역을 비추겠습니다. 오늘 종일 추운 날씨와 함께 늦은 저녁에는 눈 소식도 들어있어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대비를 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5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무려 영하 6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영암 영하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7도까지 낮아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되어서야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